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과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쓰는 문자. 근데 문자에도 발전의 역사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옛날 사람들은 말을 글자로 남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그림으로 표현했죠. 바로 상형 문자예요. 예를 들어 해를 그리고 싶으면 동그라미, 사람을 표현하고 싶으면 사람 모양을 그렸어요. 하지만 표현할 게 많아지면서 복잡해졌죠.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림 대신 소리나 뜻을 나타내면 더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문자가 발전했어요. 우리가 매일 듣는 소리. 근데 소리에도 특징과 발전 역사가 있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소리는 진동으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딱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높이. 진동이 빠르면 높은 소리, 느리면 낮은 소리. 둘째, 세기. 진동이 세면 큰 소리, 약하면 작은 소리. 셋째, 음색. 같은 음이라도 피아노랑 기타가 다르게 들리죠? 그게 바로 음색이에요. 결국 소리는 진동에서 시작해 기술로 발전했고 지금은 세상을 움직이는 중요한 힘이 됐어요. 이게 바로 소리의 특징과 발전. 우리가 쓰는 글자, 그 시작이 어디서 왔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오늘은 인류 최초의 문자, 서령 문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서령 문자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만들어진 글자예요. 서령 문자는 슬기 모양으로 새겼다고 해서 서령 문자라고 불려요. 첫 번째 흙판 위에 갈대 펜으로 눌러서 찍었어요. 그래서 네모난 자국처럼 생겼죠. 두 번째 언제, 어디서 생겼을까? 기원전 약 3200년경, 지금의 이라크 지역, 수메르, 수머, 사람들이 처음 만들었어요. 처음엔 물건수나 곡식량을 기록하려고 썼고 나중엔 법, 신화, 문화까지 기록하게 됐어요. 세 번째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서령 문자는 인류가 말을 넘어 글을 쓴 첫 기록이에요. 즉, 역사의 시작을 알린 문자가 바로 서령 문자죠. 이 덕분에 인류는 생각과 정보를 세대 넘어서 전달할 수 있었어요. 네 번째 발전과 영향. 처음엔 그림처럼 생긴 상형 문자였는데 점점 단순해져서 여러 나라 글자의 기초가 됐어요. 이집트의 상형 문자, 페니키아 문자, 그리고 알파벳까지. 글을 쓰고 있는 손 반짝임 엔딩. 서령 문자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인류 문명의 첫 발자국이었어요. 슬기 하나에서 시작된 글자. 지금 우리의 문자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카메라. 이게 바로 인류 최초의 문자, 서령 문자. 다음은 스마트폰, 인터넷, 와이파이, 컴퓨터 통신과 이동통신 기술의 발달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 번째 컴퓨터 통신의 시작. 옛날엔 컴퓨터끼리 직접 연결해야만 정보를 주고받았어요. 하지만 1960년대 미국에서 ARPANET 등장. 이게 바로 인터넷의 시작이에요. 1980에서 90년대엔 이메일, 웹사이트, 채팅이 생기면서 진짜 정보의 시대가 열렸죠. 두 번째 이동통신의 발전. 처음에는 무전기처럼 아날로그 신호를 쓰던 1세대 통신. 그 다음엔 문자, 사진을 보낼 수 있는 2G, 3G로 인터넷이 가능해지고 4G는 영상까지 척척. 지금은 5G 시대 빠른 속도로 자율주행, VR, AI까지 연결돼요. 세 번째 둘이 만나면서 생긴 변화. 컴퓨터 통신과 이동통신이 합쳐지면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덕분에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로 영상통화, 쇼핑, 공부 심지어 은행 업무까지 가능하죠. 네 번째 앞으론 이제는 6G 세대를 향해 가고 있어요. 더 빠른 속도, 더 넓은 연결, 그리고 사람과 기계가 완전히 이어지는 세상이 될 거예요.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된 통신기술이 지금은 전 세계를 실시간으로 연결하고 있어요. 컴퓨터 통신과 이동통신. 인류를 더 가깝게, 더 빠르게 만든 기술이죠. 다음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은 직심체요절을 줄여서 직지라고 해요. 직심체요절은 금속활자보다 무려 78년이나 앞서 만들어졌어요. 백운 스님이 쓴 불교 교훈서인데 사람들이 바른 마음으로 살길 바라는 내용이에요. 직지는 금속활자 인쇄술이 한국에서 세계적으로 얼마나 빨리 발전했는지를 보여줘요. 그 기술 덕분에 책을 빠르고 정확하게 찍어낼 수 있었죠. 즉 지식의 대중화를 이끈 혁명적인 발명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직지는 원본이 한 권만 남아있어요. 지금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를 이용한 통신기술의 발달 이야기예요. 가장 먼저 전화, 인터넷,
라디오 이 모든 건 전기 덕분에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첫 번째 전기 통신의 첫 시작 전신기 1837년 영국의 모스가 전신기를 발명했어요. 전기를 이용해서 점과 선으로 신호를 보냈죠. 이게 바로 모스 부호. 두 번째 전화의 등장 1876년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전화기를 발명합니다. 이젠 전기를 이용해 사람의 음성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세 번째 무선 통신의 시대. 1901년 마르코니가 무선 전신을 성공시킵니다. 전선을 쓰지 않고도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었죠. 이 기술이 라디오, 방송, 휴대전화기의 기초가 됐어요. 네 번째 전기통신에서 전자통신으로 20세기 후반에는 전기가 전자기술로 발전하면서 컴퓨터, 인터넷, 위성통신이 등장했어요. 이젠 전기를 이용한 통신이 전 세계를 한순간에 연결하고 있죠. 다음은 모스 전신기. 멀리 있는 사람과 소식을 가장 빨리 전하고 싶다면 그걸 가능하게 한 발명품이 바로 모스 전신기예요. 이걸 사용하면 아주 먼 거리도 빠르게 소식을 전달할 수 있어요. 1837년 미국의 사무엘 모스가 발명했어요. 그 전까지는 편지나 직접 전령을 써야 했는데 모스 전신기로 순간 전달이 가능해졌죠. 심지어 신문, 금융, 군사 상업까지 전 세계 정보를 빠르게 연결했죠. 모스 전신기 덕분에 사람들은 먼 거리도 실시간으로 연결될 수 있었어요. 전선 없이도 멀리 소식을 보내고 싶다면 그걸 가능하게 한 발명품이 바로 무선 전신기예요. 무선 전신기는 전선을 쓰지 않고 전파를 이용해 신호를 보내는 장치예요. 이제 바다 건너 산 너머도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요. 1901년 이탈리아의 발명가 마르코니가 처음으로 무선 전신 전송에 성공했어요. 이걸로 전선이 없는 통신 시대가 열렸죠. 무선 전신기는 해상통신, 군사통신, 방송 기술까지 발전하는 기초가 되었어요. 멀리 있는 사람과 목소리를 주고받고 싶다면 유선전화. 유선전화는 말하는 순간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상대방 전화기로 전달되죠. 1876년 미국의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발명했어요. 전화 덕분에 직접 만나지 않아도 즉시 대화가 가능해졌죠. 유선전화 덕분에 세상은 점점 가까워졌어요. 다음은 방송통신과 위성통신의 발달에 대해 알아볼게요. TV, 라디오, 위성인터넷.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기술이 있어요. 첫 번째 방송통신의 시작 1920년대 라디오 방송이 처음 시작되면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에게 동시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어요. TV 방송이 등장해 소리와 영상까지 전달 가능해졌죠. 두 번째 위성통신의 등장 인공위성이 등장하면서 지구 어디든 실시간 통신이 가능해졌어요. 세 번째 발전과 영양방송과 위성통신 덕분에 뉴스 엔터테인먼트, 인터넷까지 빠르게 전 세계로 퍼질 수 있었어요. 소리만으로 세상을 연결하는 발명품, 바로 라디오예요. 라디오는 전파를 이용해 소리를 전달하는 장치예요. 전선을 쓰지 않고도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뉴스, 음악, 방송을 들려주죠. 1920년대 라디오 방송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죠. 라디오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첫 대중 매체예요. 뉴스, 음악, 교육, 긴급 상황까지 사람들에게 빠르게 전달할 수 있게 만든 혁신적인 기술이죠. 눈과 귀로 세상을 만나는 발명품 바로 텔레비전이에요. 텔레비전은 영상과 소리를 전파로 보내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화면을 볼 수 있게 하는 장치예요. 단순히 보는 기계가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는 통신 기술이기도 하죠. 텔레비전 덕분에 뉴스, 교육, 엔터테인먼트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전 세계의 사건과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었죠. 세계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 바로 ENIAC이에요. ENIAC은 완전 전자식으로 계신을 수행하는 컴퓨터로 복잡한 계산을 사람이 아닌 기계가 하게 만든 혁신적인 발명품이죠. ENIAC 덕분에 현대 컴퓨터의 기초가 만들어졌어요. 군사 계산, 과학 연구, 우주 개발 등 복잡한 계산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지구 반대편 사람과도 실시간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술 바로 위성통신이에요. 위성통신은 인공위성을 이용해 신호를 보내고 받는 기술이에요. 지구 어디서든 방송, 전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죠. 위성통신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우리 생활과 지구를 실시간으로 이어주는 혁신적인 발명품이에요. 집에서도 내 손 안에서도 척척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한 발명품 바로 개인용 컴퓨터예요. PC는 문서 작성, 게임, 인터넷,
사진 편집까지 모든 일을 개인이 할 수 있게 해주죠. PC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우리 생활을 편리하고 스마트하게 만든 디지털 혁명의 상징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통화가 가능한 시대, 그 주인공은 바로 휴대전화예요. 휴대전화는 전파를 이용해 음성과 문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기예요. 이제 멀리 있는 사람과 바로 연락할 수 있죠. 휴대전화는 단순한 전화기기가 아니에요. 문자, 인터넷, SNS, 금융서비스까지 우리 생활 전반을 연결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죠. 전 세계 사람들과 바로 연결되는 세상. 인터넷은 전 세계의 컴퓨터와 기기를 연결해 정보를 주고받는 네트워크예요. 뉴스, 영상, 게임, SNS.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죠. 인터넷 덕분에 지구 반대편 사람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어요. 학습, 업무, 쇼핑, 정보 검색까지 인터넷은 단순한 네트워크가 아니라 세상을 연결하고 정보를 자유롭게 주고받게 만든 디지털 혁명이에요. 전화, 인터넷, 게임, 카메라까지 손안의 모든 것이 가능한 기기. 바로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은 휴대전화에 컴퓨터 기능이 더해진 기기예요. 전화뿐만 아니라 인터넷, 앱, SNS, 지도 등 다양한 기능을 한 번에 사용할 수 있죠. 스마트폰은 휴대전화에 컴퓨터 기능이 더해진 기기예요. 전화뿐만 아니라 인터넷, 앱, SNS, 지도 등 다양한 기능을 한 번에 사용할 수 있죠. 즉, 일상과 사회를 완전히 바꾼 혁신적인 기기랍니다.